안녕하세요. 파는 정원 인더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야외 정원이 아니고요.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엔젤 아이즈 제라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엔젤 아이즈 랜드가 요즘 아주 한창이긴 한데요. 또 일부는 좀 꽃잎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동그란 모양 같죠? 예, 여기 보면 거리대 화분에도 이렇게 키우면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큰 항아리 화분에 심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큰 항아리가 보이죠? 이 항아리에다가, 작년에 이거 심은 거거든요. 작년 봄에 소품, 그 빨간색 플라스틱 소품 하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1년 만에, 2년 차죠. 올해가 2년 차인데, 이렇게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거 탁자, 국민 탁자인데, 이거 아시죠? 이 동그란 거,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쟁반같이 위에 있고, 여기를 가득 채웠어요.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방팔방 다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아, 정말 예쁘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건 아직 안 핀 것들이잖아요. 지면 지금 꽃대에 잘라주면 또 새로 계속 꽃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고 지고 하니까 열심히 시든 꽃 잘라주시면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꽃 핀 지 한참 됐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이쪽이 더 훨씬 꽃이 많죠. 왜냐하면 이 동쪽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원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이 화분을 자주자주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동쪽과 남쪽 햇빛을 골고루 받게끔 모든 방향이 그렇게 해야지 꽃이 골고루 한 번에 피는데, 제가 화분 돌려주는 거를 깜빡하고 밖에 나가서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못 돌려줘가지고 한쪽만 먼저 무성하게 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돌려줘서 이쪽도 이렇게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쪽보다, 아까 반대쪽보다는 여기가 좀 덜 폈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한꺼번에 피지 못할까봐 사실 좀 걱정했어요. 저쪽이 너무 많이 펴가지고. 그런데 이 엔젤 아이즈 이런 제라늄들은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계속해서 꽃봉오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큰 꽃볼, 커다란 꽃볼이죠, 진짜. 동그란 꽃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하고 보기도 좋고. 보통 이제 외목대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외목대도 마찬가지로 길쭉한 줄기 위에 동그란 꽃볼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동그랗게 사방팔방 달꽃이 이렇게 만개한 것을 다 선호하시기 때문에 외목대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이 외목대는 사실 조금 지루하잖아요. 계속 순을 집어줘야 돼서 오래 걸리는데, 이런 꽃바구니 수영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렇게 꽃바구니 수영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봄에 소품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품을 그대로 이제 조금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조금 예쁜 화분에다가 심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랜디 제라늄도 그렇고 엔젤 아이즈 오렌지도 그렇고 엔젤 아이즈 계열들은 줄기가 굉장히 길게 자라는 편이에요. 여기도 보면 줄기가 되게 길죠. 그리고 목질화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들을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키우세요. 마음껏 자라게.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이제 구부러지면서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반대로 꺾이거든요. 꺾여서 위를 향해서, 여기도 보시면 다 위를 향해서 가지들이 올라오죠. 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살리세요. 그리고 너무 이 바깥으로 삐죽 나간다던가 그런 가지들만 자르시고, 또 너무 빽빽하다 그런 공간만 또 줄기 하나 자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른 줄기는 물에다 그냥 꽂아 두세요. 그러면
이런 엔젤아이즈 계열들은 물꽂이만 해도 되게 삽목이 잘 되고 뿌리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거는 이제 목대가 줄기를 하나씩 잘랐으니까 그거는 외목대 만들기가 좋아요. 대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새순이 계속 나올 때까지 순을 계속 집어줘서 위에 윗부분이 풍성해지도록 만들면 외목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도 키우고 또 삽목 잘라서 삽목해서 외목대로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러 꽃을 키우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라늄의 크기, 뭐 식물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서 작게 외목대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여러 종류를 키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공간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주 커다랗게 풍성하게 이렇게 큰 꽃바구니처럼 정말 꽃바구니도 그냥 작은 꽃바구니가 아니고 이렇게 큰 꽃바구니 받으시려면 정말 일생에 몇 번이나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크게 키우려면요, 키워서 이렇게 딱 한 군데다 놓으면 정말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미소가 절로 지어진답니다.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풍성하게 키우는 데는 몇 가지 비법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저는 이제 공간이 널찍한 편이기 때문에 식물들을 좀 크게 키우는 편이에요. 다 작은 소품을 사서 한 1년, 2년 사이에 거의 뭐 특대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은 보통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화분을 작게 써라, 화분을 작은 걸 써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화분을 큰 거를 씁니다. 화분을 전에 이것도 소품이었다고 했잖아요. 소품 화분이었지만 그 중간에 조금 더 큰 걸로 그 다음 사이즈가 아니라 그 다음 사이즈로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서 키우고 거기에서 또 금방 커지면 그걸 다시 또 더 큰 화분으로, 그러면 그 화분 크기에 맞게 식물들이 쑥쑥 큽니다. 그리고 성장이 빠른 식물인 경우에 특히 이런 제라늄 종류라든가 또 여기 보이는 이런 애니시다도 이거 소품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소품으로 이것도 완전히 특대품 됐잖아요. 이 애니시다 같은 경우도 이 화분을 처음부터 아예 소품을 항아리 화분에다 아예 처음부터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특대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크게 키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분 사이즈를 조금 더 큰 걸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물 관리를 근데 잘 하셔야 되겠죠. 너무 과습이 되게 하면은 이제 물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화분을 쓰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건데, 이 물 관리에서 이게 과습이 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하시면 큰 사이즈 화분을 써도 자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밖에서는 비료를 안 써요. 노지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데 실내 화분에는 비료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화분 흙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분 흙은 위에를 이렇게 걷어내고 새로운 퇴비를 얹어주면 되기도 하는데 바깥에서 만든 퇴비를 여기다 얹어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걸 많이 파내고 줘야 되고 이제 벌레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퇴비는 주기가 조금 힘들어서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인 경우에는 복합 비료를 그런 식물 영양제를 위에다가 조금 얹어줍니다. 대신 완효성 비료를 주고요. 완효성은 한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주 주면 오히려 죽습니다. 식물이. 그래서 그 비료 같은 경우는 제품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적당량만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하게 주시면 식물이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확인하시고 적당히 주시면 이렇게 크게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무슨 비료를 쓰냐고 저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어디서 얻어온 게 있는데 농사용 비료 중에서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있는 용사용 비료를 어디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알갱이 비료를 쓰기 때문에 어떤 제품,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화훼용이 아니어가지고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시중에서 사실 때 질소만 들어있는 건 사지 마시고, 그 표시 성분을 보셔갖고요. NPK, 질소, 인산, 칼륨. 그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비료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인산과 칼륨은 적게 들어있을 텐데, 되도록이면 비율을 보셔가지고, 질소만 너무 많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인산과 칼륨이 그래도 적당히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엔젤 아이즈 오렌지인데요. 사실은 요거를 외목대로 키우고 있었어요. 좀 약간 길쭉하게 좀 높이 이렇게 줄기를 키우고 그 위에서 순짓기를 하면서 꽤 풍성하게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빨래를 떨어뜨려 가지고 줄기의 절반 이상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수영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올 봄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줄기가 절반 이상이 잘려져 나가니까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순을 다 따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외목대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럼 2층 수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층으로 한번 요거를 수영을 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줄기들을 이렇게 엮었습니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약간 바구니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 붙어있는 이런 가지들은 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 있는 이 새순들은 조금 이제 가지치기 해가지고 밑에만 남아있게 해주고 윗부분은 반절 이상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잘라져 나가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윗부분은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꿔주면서 이제 서서히 균형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잘랐죠. 이제 수영을 만드느라. 그리고 꽃봉오리 달린 것도 다 잘라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라주고 나니까 얘네들이 다시 꽃봉오리를 다시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것도 수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풍성하진 않지만 내년쯤 되면 밑에도 이런 엔젤 아이즈 오렌지가 가득 피고 2층에도 엔젤 아이즈 오렌지가 가득 피면 정말 예쁜 모양으로 정말 눈길을 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목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수영으로 만들어 보시면 화초를 키우는데 즐거움이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엔젤 아이즈 오렌지도 그렇고 엔젤 아이즈 랜디도 그렇고 이것들은 정말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만의 독특한 수영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이 더욱 넘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뻐서 꽃이 보면 볼수록 예쁘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만드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화초인 것 같습니다. 엔젤 아이즈 제라늄 시리즈 한번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